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우리 어제 출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맛을 봤는데 오늘은 이제 좀 더 다른 진도도 좀 나갈 거고, 그리고 또 아주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개발자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기본기들 몇 가지 또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가볼 거예요. 진도를 나가기 전에 그거부터. 자, 일단은 우리가 어제 이만큼, 위에 블럭 이만큼이랑 아래 이만큼, 이거는 신경 안 쓰기로 했죠. 나중에 이게 뭔지는 배우게 되겠지만 그 전까지 우리는 얘를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이 안에 존재하는 코드만 우리가 작성을 해봤고 출력을 해봤고 이런 형태였는데, 얘를 신경을 안 쓰는 건 맞아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하나 정도는 좀 지켜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얘네를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겠어요? 이만큼의 5줄. 어떤 특이점이 있죠? 자바 언어로 쓰여 있는 이 5줄의 코드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5줄의 문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네들은 어떤 특이점이 존재하죠? 네? 방금 맞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았는데, 여기가 들여쓰기 되어 있죠. 지금 이쪽은 일정 크기만큼, 이게 스페이스바 2칸인데 이만큼 들여쓰기가 되어 있고요. 얘는 4칸, 얘는 또 2칸 들여쓰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들여쓰기는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코드를 잘 짜는 것보다 들여쓰기가 더 중요하다고 할 만큼 아주 심각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개발자는요, 주위에 동료가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한 동료가 들여쓰기를 좀 이상하게 하는 동료가 있었거든요. 진짜 같이 일하기 싫어요. 좀 그래도 수업이니까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녹화를 잠깐 끄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들여쓰기에 대해서 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진짜 약간 편집점 환자처럼 얘를 생각해서 지켜야만 해요. 제가 이걸 이제 오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지나다니다가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분을 보면 짚어드릴 거예요. 들여쓰기 한번 검토하세요, 이런 식으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심지어 이게 너무 중요한 나머지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들여쓰기가 문법으로 나와 있어요. 문법이에요, 애초에. 그걸 안 지키면, 들여쓰기를 안 지키면 문법상 에러가 나옵니다, 얘는. 그 정도로 얘는 너무너무 중요한 앤데, 이 들여쓰기를 하는 데에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쵸? 이게 사실상 이 들여쓰기는 가독성의 문제거든요. 가독성이라는 건 내가 이 코드를 읽을 때 얼만큼 잘 읽히느냐의 문제예요. 얘가, 자, 코드가 지금 제가 들여쓰기를 다 무시하고 줄바꿈도 무시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실행 안 될까요? 이거 실행돼요. 결과 너무나도 잘 나와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했죠. 이거는 병적으로 지켜야 된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누가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누가 읽기가 편해요? 이게 훨씬 편하죠. 내가 그 원하는 딱 그 단락마다 딱딱 끊어져 있다 보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고요. 읽기가 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지켜야만 하는데, 이걸 그냥 단순히 가독성이 좋은 문제니까 누구는 이런 식으로 누구는 저런 식으로 들여쓰기를 해버리면 이게 공통된 그게 없으니까, 물론 가독성이 나쁘지는 않지만 공통되지 않으면 그건 그거 나름대로 또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의 규칙을 관례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 관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이거 보고 여러분들은 이미 이거 보면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들여쓰기를 해야만 하는가를 이미 판단하실 수 있는 눈치가 되실 겁니다. 자, 중괄호가 나왔어요. 중괄호로 지금 제가 여기다 마우스 클릭을 해서 커서를 갖다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색깔이 입혀지면서 얘도 색깔이 입혀지죠. 그러면 이 중괄호는 얘랑 세트란 얘기거든요.
가장 바깥에 묶는 이 중괄호. 근데 이것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중괄호가 하나 나왔다. 그럼 그 밑에 줄은 일단 한 칸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코드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중괄호가 또 나왔다. 그 밑에 줄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코드가 가요. 갔는데 얘는 중괄호가 안 나왔죠. 안 나왔고 밑으로 이제 코드가 내려갔더니 중괄호가 닫혔네요. 그럼 이만큼이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묶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서 이 한 줄의 출력문의 코드를 들여쓰기 해서 가독성을 늘려놓은 상태인 거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한 칸 또 닫혔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다 붙어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괄호가 나오면 한 칸 들여쓰기를 한다. 이게 거의 기본적인 룰이고요. 여기서 위배되는 상황이 안 나올 거예요. 네. 중괄호가 나왔으면 다음 줄은 무조건 들여쓰기. 그리고 중괄호가 닫혔으면 그 다음 줄 여기는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여기다 만약에 제가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이런 코드를 만약에 적고 싶어요. 지금 저는 맞게 적었나요? 위치가 들여쓰기만 봤을 때? 네, 맞아요. 이해되시죠?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막 이해하기 어렵고 너무 복잡하고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고 취업해서 일을 하다가 상사가 나한테 쌍욕을 했다. 이건 인권 모독이야. 이건 인권 모욕이야. 말 못해요. 욕 먹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그 정도로 얘는 개발자한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들여쓰기는 앞으로 여러분들 잘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초기에 설정할 때 이거는 그냥 화면 보세요. 이거. 제가 이거 두 개는 저랑 똑같이 맞추셔야 돼요. 근데 아마 기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얘가 그 들여쓰기에 대한 간격을 나타내 주는 애예요. 들여쓰기의 기준이 스페이스 이거 누르면 한 칸씩 떨어지잖아요. 띄어쓰기. 그걸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태회 크기를 기준으로 할 거냐를 나오는 거고요. 그 크기를 2로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띄어쓰기 스페이스바 한 칸 그거를 사이즈 2로 했기 때문에 두 칸씩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되고 있던 거예요. 여기서 엔터 치면 여기로 가고 여기서 엔터 치면 여기로 가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자동으로 해주는 건데 이게 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안 되고. 그때는 우리가 본인의 의지로 수정을 해서 들여쓰기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 자,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상태로 제가 실행을 했어요. 결과가 어떨까요? 네, 얘는 에러가 나오죠. 자, 에러가 나오는 것까지 좋아요. 이건 문법이 맞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자바라는 언어는 내가 적은 이 코드를 여기서 마칠 거야. 여기까지가 한 줄이야. 한 덩어리야. 라고 명확하게 마지막 온점을 찍어줘야만 해요. 그 온점이 자바에서는 세미콜론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뭐 안녕하세요 했을 때 마침표 점을 찍듯이 글자 단어나 문장 같은 걸 나눠서 말할 때 그렇게 마침표를 찍듯이 얘도 매번 코드마다 내가 이 코드가 여기서 끝나는 코드면 무조건 얘가 찍혀야 됩니다. 얘가 없으면 없다고 무조건 에러를 뱉어줄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나오는 걸 유추하셨고 정답이고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이걸 알려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지금 당장은 유추하기 쉬운 이거 하나 빼는 걸로 에러를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에러 내용 보면은 우리가 유추한 게 맞죠? 지금 이 세미콜론 어쩌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미콜론이 빠졌구나라고 판단하고 돌아가서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수많은 코드를 작성을 해볼 건데 그 코드들이 이렇게 간단한 에러 메시지를 보여줄 리가 없잖아요. 에러 메시지는 정말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한 단어들로 조합이 돼서 쉽게 읽히는 에러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좀 이게 뭐지? 싶은 애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나오면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얘를 완벽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얘가 어떤 에러 내용을 보여줬는가 완벽한 해석을 통해 완벽한 분석을 해서 완벽하게 수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이 에러 메시지를 보고요. 뉘앙스만 파악을 할 거고요. 그 뉘앙스에 맞는 위치를 파악할 거고요. 그 위치대로 가서 수정할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지금 main.java 3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에러라고 하고 있고요. 세미콜론이 어쩌고 합니다. 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3, 뭘 의미할까요? 네, 에러가 나온 라인, 세 번째 줄을 의미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줄, 라인 수까지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 화살표가 뭐 알려주고 있어요? 네, 틀린 위치까지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뭔가 코드를 실행했을 때 에러가 나온다? 당연히 많이 나와요. 저도 코딩 하면서 당연히 에러 나와요. 에러 안 나오게 코딩 짜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나왔을 때 무조건 우리는 얘를 보는 거예요. 에러 내용을. 얘를 읽어봐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행했어요. 에러가 나왔어요. 그럼 대충 딱 보고 에러네? 하고 얘를 안 보고요. 그냥 얘를 뚫어져라 봐요. 내가 어디를 잘못했지? 이러면서. 그럼 남들은 이거 읽자마자 세 번째 줄에 여기네? 하고 가서 세미콜론 딱 찍으면 끝날 거를 혼자 여기서부터 읽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오래 걸리겠어요? 당연히 읽고 있는 사람이 오래 걸리겠죠. 무조건 에러가 나면 에러 내용부터 보시는 겁니다. 이거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리고 에러가 하나만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 개의 에러가 중첩돼서 막 터지기도 해요. 그러면 위에 것부터 보는 거예요. 위에 것부터 차근차근. 왜냐면 얘가 에러 내용에 대해서 분석해서 알려줄 때 지금같이 이렇게 명확한 상황이라면 딱 집어서 명확하게 알려주지만 자바가 생각했을 때 명확하지 않다고 느끼면 여러 가지 방안을 다 던져요. 이 중에서 너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라고 던지는데 확률이 높은 것부터 던져요. 그래서 우리 위에 것부터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친절하게 다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라인 수가 현재 내 코드의 문제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더 뒤에 가면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조건 에러 내용을 봐야 되고 메시지를 읽어봐야 되고 읽어봤을 때 내가 지금 당장 해석할 수 없는 단어들이 막 쓰여 있다. 그럼 그대로 드래그 복사. 어디? 구글 번역기. 혹은 그냥 구글링. 에러 내용 그대로 검색하면 그거 해결 방안 다 나와요. 지금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만큼 복사했어요. 여기서는 복사가 이렇게 안 되네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였나? 됐다. 자, 그냥 에러 내용 그대로 가져왔죠. 구글링 합니다. 뭐라 그래요? 자주 발생하는 에러 해결 방법 다 나오죠. 들어가 보면 실제로 나와요. 우리가 했던 게 이거죠. 여기 그냥 있습니다. 발생되는 경우 확인한다. 그냥 이러면 돼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에러들도 여러분들보다 먼저 공부를 했던 혹은 과거의 개발자를 지금까지 뭐 하고 계신 혹은 과거에 했던 그런 사람들이 올려놓은 이런 자료가 정말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개발자는 구글 없이 개발 못한다라고 한 이유 중에 정말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에러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얘가 다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러가 났다. 당황할 게 아니라 무조건 에러 메시지를 읽어볼 것이고 위치를 볼 것이고 에러 메시지를 해석해 볼 것이고 내 해석은 뉘앙스 정도만 그리고 나서 내 코드로 돌아와 올바른 수정 거치고 다시 실행 이 과정을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맞다 이거부터 해야지.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자. 일단 이거부터 실행하면 1, 2, 3 나오겠죠. 자, 실행했을 때 나온 1, 2, 3은 문자일까요? 숫자일까요?
문자겠죠? 너무 안 나오네. 네. 자, 이렇게 나온 1, 2, 3은 당연히 문자예요. 왜 문자예요? 그렇죠. 쌍따옴표 안에 넣어서 우리가 출력문을 사용했으니까 얘는 문자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일단 이거 될까요? 우리 이런 방식으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제 이거 될까요? 에러가 날까요? 될까요? 얘는 됩니다. 자, 됐어요. 잘 나오죠? 자, 이 둘은 같은 결과인가요? 아니겠죠. 자, 얘는 문자라고 했습니다. 얘는 그럼 뭐예요? 숫자겠죠. 왜냐면 쌍따옴표에 갇혀있지 않으니까. 그쵸? 자바에서는 숫자를 그냥 출력할 수 있어요. 숫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녹색빛을 띠고 있습니다. 숫자는 그냥 입력하면 녹색빛을 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했다. 얘는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이죠. 애초에 색부터가 달라요 지금. 숫자를 인식했을 때의 색깔과 그냥 문자를 인식했을 때의 색깔이 다르고요. 실제로 쌍따옴표 안에 갇혀진 이런 문자로 인식했을 때 색깔이 또 달라요. 각각 다 다른 걸 의미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제 줄바꿈 하나도 컴퓨터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른 데이터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얘네들은 당연히 다른 데이터겠죠. 문자와 숫자니까. 그러면 써놓은 김에 이것도 한번 예상해 볼까요? 이거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에러가 나옵니다. 에러가 나와요. 왜 에러가 나올까요? 이거 보면 쌍따옴표 안에 숫자를 썼지만 이건 문자로 출력이 될 것이고 숫자는 그냥 된다고 하는 거 확인했고 문자 썼는데 뭐가 문제죠? 쌍따옴표. 그쵸?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의 출력 방식은 쌍따옴표 안에 가둬야 돼요. 근데 일단 안 가뒀더니 뭐라고 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cannot find symbol 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라인. 그리고 여기 찍었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어.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지금 이 덩어리가 문제라는 얘기인데 이걸 좀 더 밑에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얘가 말하고 있는 이 심볼 cannot find는 찾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심볼이 variable ASD래요. 이 variable이라는 뜻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을까요? 이거 오늘 여러분들 조금 이따 배울 변수예요, 변수. 변수를 variab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말하고 있는 이 에러 메시지는 뭐냐면 뉘앙스를 보면 변수 ASD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얘가 이렇게 사용된 이 문자는 진짜 문자로서 사용된 게 아니라 변수로서 사용이 됐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따가 변수를 배우고 나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거니까 그때 가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거 가지고 좀만 더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거 한번 예상해 볼게요. 자유롭게 예상해 보세요. 설명드린 적 없으니까 이거. 자, 예상한 결과가 맞는지 한번 보시고요. 예상한 결과가 맞나요? 틀리신 분도 있고 맞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자, 일단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지금 이 네 번째 라인, 이 코드가 출력문 안에서 행하려고 하는 이 행위는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거는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문자 더하기 문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상식에 이런 게 가능한가요? 안 되죠. 문자랑 문자를 어떻게 더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지만 자바는 가능하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숫자 더하기 숫자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하게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도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고, 결과 또한 그게 상식에 맞게끔 연산된 결과가 잘 나왔죠?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숫자 더하기 숫자니까. 자, 상식적으로 안 되는 얘기지만 자바는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얘가 도대체 어떻게 동작을 하길래 문자랑 문자를 더할 수 있는가를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정답을 알아버렸죠. 문자랑 문자 더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이어붙여 버린다. 이겁니다. 숫자랑 숫자는 더하면 당연히 연산을 한다. 곱셈이라고 하는 연산을 통하는 거고, 문자 더하기 문자는 그냥 더해버린다, 이어붙여버린다. 이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꽈보죠. 이거 예상해 보실래요? 얘는 아까랑은 좀 다른 형태겠죠? 예상된 결과가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맞나요? 이거는 많이들 접근을 하셨네요. 자,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행위는, 이 행위는 문자 더하기 숫자입니다. 우리 상식선에서 불가능하죠. 하지만 자바는 가능했네요. 자, 근데 자바는 가능한데요. 도대체 얘가 어떻게 동작을 했길래 이게 가능한 것인가? 우린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문자랑 숫자를 도대체 자바는 어떻게 더하는가? 자, 한번 볼게요. 문자 1, 2, 3이죠. 일단 문자 1, 2, 3이니까 5입니다. 자, 숫자 4, 5, 6이에요. 근데 얘네 둘을 더해야 돼요. 사실상 얘는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자바가 되게끔 자동으로 변환시킨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안 되는 게 맞고, 얘를 자바가 이제 나중에 배우시게 될 오토캐스팅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자동으로 얘를 형태를 변환시켜서 이게 가능하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바 안에서 문자 더하기 숫자가 이루어지면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냐면요, 일단 숫자가 문자로 변해요. 이렇게 형태가 변합니다. 그리고 얘를 문자 더하기 문자니까 이제 이어붙여 버려요. 자, 이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문자 숫자는 애초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해야 돼요. 그럼 형태를 자바가 알아서 변화시킨다고 했죠. 자, 형태를 변화시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를 숫자로 만들거나 얘를 문자로 만들거나 둘 중 하나를 변환을 시키면 어쨌든 문자 혹은 숫자가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자, 거기서 자바는 얘를 변환시키는 거를 무조건 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하면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예시를 바꿔볼게요. 자, 지금 얘는 여기 쌍따옴표를 빼나 얘한테 쌍따옴표를 넣나 둘 다 별로 어려워 보이지가 않죠. 근데 얘를 볼게요. 여기 쌍따옴표 뺀다고 숫자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자바는 이런 행위를, 문자를 숫자로 자동으로 바꾸는 행위를 안 해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건 어떠한 경우에도 쌍따옴표만 찍으면 얘는 문자가 될 수 있잖아요. 문제가 없죠. 문제 있는 경우가. 그래서 자바는 이거는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문자 더하기 숫자가 이루어지면 숫자가 문자처럼 형태가 변환되고요. 그 둘이 문자가 돼서 이어붙여지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따가 변수를 배우고 나면 이게 좀 더 응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거예요. 자, 가지우지 말 거야. 됐다. 자, 이제 어제 우리가 배운 출력은 이 정도까지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변수 들어가 볼 겁니다. 오늘 변수에 대해서 처음 공부를 시작을 할 건데, 변수라고 하는 이 친구는 아까 제가 에러 내용을 보여드리다가 베리에이블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영어 이제 단어 표현인 거고, 이게 철자가 맞는지 정확하지 않으니까 지워놓도록 할게요. 아마 맞긴 할 텐데. 자, 이 변수는요, 말 그대로 변할 수 있는 수를 의미해요.
변할 수 있는 수. 자, 정리를 하면서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변수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됐을 때 얘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사실 이걸 떠올리면 돼요. 미지수. 미지수는 이제 우리 의무교육 교육 과정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옛날에 저 때는 중학생 때인가 배웠던 것 같은데 네. 미지수가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뭐 x 더하기 3은 8이고 그죠? 이제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x는 뭐 이런 거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지수잖아요. 1차 방정식. 자,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자, x는 5예요. x는 5. 이게 미지수의 개념. 변수는 자바에서의 변수는 얘랑 아주 유사한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결은 거의 똑같아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자, 자바에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 자바는 이렇게 씁니다. 미지수랑 이만큼은 똑같죠. 앞에 뭐가 붙었고 뒤에 세미콜론이 붙었어요. 세미콜론은 마침표의 역할이었으니까 이건 자바라 필요한 거니까 뭐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고 쳐도 앞에 이만큼이 붙어버렸네요. 이거 말고는 똑같죠. 의미도 심지어 거의 똑같아요. 지금 x라는 변수를 만든 거고 그 변수한테 5라는 값을 넣어놓은 거예요. 미지수의 개념 x는 5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뭘까요? 이거 갑자기 생뚱맞게 튀어나온 이 세 글자의 단어. 얘는 이제 int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변수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사실 함께 알고 가야 되는 개념이 하나가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고. 네, 뜨도록 두고. 자, 자바에는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를 제외한 모든 나머지 타입은 참조형 타입이라는 얘기를 해요. 기본 자료형 타입, 뭐 참조형 타입 둘 다 똑같이 데이터 타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데이터 타입 얘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건 미지수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변수를 만들면 얘한테 어떠한 값을 갖고 있게 할 수 있어요. 어떠한 값을 우리가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변수를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변수는 뭐 예를 들어 숫자 데이터를 담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문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변수가 어떤 데이터 형태를 뭐 숫자면 숫자, 문자면 문자 이런 것 중에 어떤 걸 담을 건지 정해주는 게 데이터 타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데이터 타입에는 8가지의 기본 자료형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걸 제외한 모든 타입은 참조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제가 검색을 하나 해서 여기 띄워놨는데 자, 기본 자료형 8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돼요. 암기. 이건 외워야 됩니다. 어느 수준으로 외워야 되냐면요.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밥 먹다가 어깨를 툭 치면서 야, 너 자바 배운다며. 자바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 말해봐. 이러면은 바이트, 쇼트, 인트, 롱, 뭐 플롯, 더블, 뭐 캐릭터 분리 그냥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무조건 알고 가야 됩니다. 처음에 암기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암기한 걸 계속 까먹으면 안 돼요. 계속 써야 돼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여러분들 이거는 안 해도 돼요. 조금 더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만큼을 버리면 돼요. 얘까지는 알면 좋아서. 얘는 진짜 몰라도 돼요. 대충만 알아도 되고 대충도 몰라도 되고 괜찮습니다. 나중 가면 어차피 이거는 내가 외우려고 안 해도요. 계속 하다 보면 수치가 눈에 보여서 계속 머리에 남아있게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이건 근데 추후에 느끼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딱 요 정도까지 일단 요거 8가지 이만큼 외우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외우면 좋다 이 정도. 자,
8가지를 외울 건데 이 8가지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게 정수, 실수, 문자, 논리라고 적혀 있어요. 실제로 얘네 이 형태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들. 정수형에 보면 정수는 뭔지 아시나요, 혹시? 정수는 쉽게 말하면 음수, 양수, 영 이걸 포함한 게 정수겠죠? 네, 이게 정수인데 이 정수형이라고 하는 거는 바이트, 쇼트, 인트, 롱이라고 하는 4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얘네들이 어떤 형태인지까지도 외워야 돼요. 자,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요. 일단 8가지 외우는 건 무조건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많이 쓰는 건 사실 얘밖에 없어요. 이 4가지 중에. 나머지는 잘 안 써요. 그리고 그 다음 실수로. 실수는 혹시 어떤 범주인지 알고 계시나요? 정수 플러스 소수점을 포함한 수까지 다. 그게 실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수 안에 정수가 포함된다. 이거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에요. 네. 실제로 정수는 실수에 포함이 돼요. 나중에 이거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하나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실수. 얘한테는 폴롯이라고 하는 친구랑 더블이라고 하는 친구 2개가 존재하고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친구들은 잘 안 써요, 둘 다. 그나마 가끔 쓴다면 이 친구를 조금 쓰긴 씁니다, 더블. 왜냐면 소수점의 데이터를 다뤄야 되는 일이 아예 없진 않으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잘 안 하기는 해요, 실제로. 그럼 지금 6가지 중에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인트 하나밖에 없죠. 외우긴 다 외워야 돼요, 그래도. 자, 그 다음 문자. 우리 그동안 막 출력하면서 문자도 많이 쓰고 이랬으니까 이제 이런 걸 변수로 만약에 만든다고 한다면 이 캐릭터 타입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기본 자료형 타입 이 캐릭터라고 하는 이 친구는 얘는 이제 CHAR 뭐 차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플레임이 캐릭터라서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타입은요 거의 안 써요. 얘는 거의 안 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문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타입을 잡냐? 걔는 기본 자료형이 아닌 참조형 타입인 스트링이라고 하는 친구의 타입으로 정의를 해요. 근데 얘는 나중에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라고 하는 이 문자형 기본 타입은 거의 안 쓴다. 진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유니코드 쓸 때 아니고서는 안 써요, 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논리형이 있는데 논리형은 뭘 나타내는 걸까요? 논리형 데이터가 뭘까요? 얘는 진짜 간단하게 명제 기억나시나요? 수학에서 배우는 명제, 참과 거짓 그거예요. 참 거짓을 의미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게 논리형 데이터 타입인 불린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얘는 이제 뭐 불린, 불리언 뭐 여러 가지 발음들로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영발음 한국인이 표현하는 거야 뭐 거기서 거기니까. 그래서 이 타입으로 참과 거짓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8가지. 얘는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검색해 보시고 자바 기본 자료형 타입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그리고 이거 보면서 초반에 암기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자료형 타입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 이제 변수는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라는 걸 보여드렸는데 자 그러면 위치를 한번 써보죠. 이거예요. 변수는 이렇게 만듭니다. 데이터 타입 쓰고 그 다음 한 칸 띄고 변수명 써줘요. 내가 쓰고 싶은 변수명 쓰는 거예요. 이름은 내가 짓기 나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퀄 마크 하나 그리고 값 여기 이 변수에다가 내가 어떤 값을 줄 건지 어떤 값을 넣을 건지 그 값을 정의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계속 이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int x는 5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x에 뭐 변수를 넣는다 뭐 담는다 이런 표현을 계속 썼지 x는 5다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게 일부러 그런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은 자바에서는 솔직히 좋지 못해서
왜냐면 수학에서의 이퀄 마크는 같다의 의미죠. 그쵸? 근데 자바에서의 이퀄 마크는요, 얘는 대입 연산자예요. 얘는 같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자바에서 이거예요. 이게 같다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뭐 거의 모든 언어가 다 똑같아서 쉬운 내용이긴 한데, 자, 대입 연산자 같은 경우 대입,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입이 뭡니까? 여기다가 얘를 대신 넣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딱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값을 넣는다, x한테 5라는 값을 넣는다, 담는다 이런 표현을 한 게 이 명칭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내용들을 이해 나감에 있어서 이런 기본기가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같다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x는 5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한 줄을 그냥 코드를 말로 읽을 때는 int x는 5 이렇게 읽기는 해요. 그건 괜찮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변수를 만들 수 있는데 변수를 만들 때 이 방식이 얘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바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합니다. 자, 얘는 이제 변수를 만드는 거 그리고 값을 넣는 거 이게 한 줄에 있던 거를 두 줄로 나눠 놓은 것 뿐이에요. 자, int x 얘는 변수를 만들기만 한 거고요. 그리고 만든 변수를 불러다 놓고 여기다가 5라는 값을 넣겠다라고 지금 별도로 명령을 지정한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면 아직 변수를 만들기 전이었기 때문에 만들지도 않은 x라는 변수를 가져다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고 실행을 시켜버리면 뭐 x 아까 봤던 우리 캔나파인드였나? 캔나파인드 심볼 해가지고 x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x라는 변수를 찾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에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제가 화살표로 해놓은 이 한 줄, 변수를 만든다라고 했던 이 한 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변수 선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밑에 줄, 변수의 실제로 값을 대입 연산자를 통해 넣는 과정, 얘를 변수 초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한 줄에 다 했던 거 있죠? 걔는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얘는 변수 선언 및 초기화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에 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선언 따로 초기화 따로 해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선언이라고 하는 게 좀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 선언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자바란 언어는 외국 거잖아요. 우리가 번역을 해서 쓰는데 실제로 여기가 이제 디클레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언하다라는 의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초기화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값을 아예 있던 거를 없애버리는 이 초기화의 느낌이 아니에요. 얘는 초기의 값을 정해준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의미긴 한데 이 초기화라고 쓰는 이유도 얘도 이제 영어로 보면은 initialized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한테 좀 생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선언 및 초기화. 우린 지금 변수를 만드는 방법과 변수의 값을 넣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배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중요한 거 하나 얘기가 나갈 건데 한동안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변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완전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변수를 뭐 만드는 코드를 봤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만들었거나 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이 한 줄을 머릿속으로 읊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나올 거예요, 머릿속에서. 뭐냐면 이제 이 한 줄을 보면 우리가 이 코드 한 줄을 보면 이런 말이 떠올라야 돼요. 이겁니다. 좀 쓸데없이 길어 보이지만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 변수를 만들긴 할 건데 얘한테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 거야 라고 그 타입을 지정하는 부분이 여기라고 했죠. 앞에 int. 얘를 통해서 x한테는 정수형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5라는 값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거 못 넣는다란 얘기입니다. 얘는 정수가 아니라 문자이기 때문에.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 타입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이 int 세 글자가 이만큼을 정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규칙은요, 변수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요, 이 x는 이 코드가 끝날 때까지 절대로 정수가 아닌 데이터는 넣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규칙을 정한 순간 이 x라는 변수의 운명은요, 정수형 데이터가 아니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운명이 된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 위치입니다. 얘가 변수의 운명을 정해버리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를 놓칠 수 없고요. 그리고 이 변수라는 거는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한 공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공간에다가 내가 어떤 값을, 내가 원하는 값을 넣겠다의 개념도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줄을 자유롭게 머릿속에서 읊을 수 있게끔 반복 숙달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 변수가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너 자유자재로 막 쓸 수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럼 얘는 한 줄로 했던 거를 두 개로 나눴으니까 얘도 두 개로 나누면 되겠죠? 네, 맞아요. 얘는 이만큼이고요. 그리고 얘는 이만큼이긴 한데 이렇게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 정도면 괜찮죠? 네. 그래서 변수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개념.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개념이 또 있습니다. 변수에는 오직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단 하나의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변수가 하나의 공간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 int x는 5 이 한 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박스 공간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그리고 여기다가 5라는 값을 이렇게 갖다 넣었어요. 이거예요. 이건데, 이 공간에 5를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넣고 싶어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안 되는지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죠. 쉬었다가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